군산시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바이 가맹점 제도가 상가업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 정부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가 관광객 같은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의 한 식자재 마트가 교통사고나 미수금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를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춘향 선발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32명의 후보들이 남원에서 합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근대 역사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이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입한 지 5년이 됐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 유물들이 집중돼 있는 군산의 구도시입니다. 이곳 상가들이 근대 역사 박물관을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바이 가맹점에 가입했다 잇따라 탈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할인 시스템에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현금은 뭐 10%, 카드는 5%인데 그런 거 자체도 좀 혼란스럽고 그잖아요. 지금 카드 시대인데. 올해 탈퇴한 상가가 20여 곳에 이릅니다. 반면 가입 신청은 8곳에 그쳐 바이 가맹점 수가 지난해 74곳에서 62곳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2013년 제도가 첫 도입된 뒤로 가맹점 수가 겨우 2배 늘었습니다. 관람객이 지난 2013년 22만 명에서 지난해 87만 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 유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바이 가맹점 이용률도 저조해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 87만 명 가운데 겨우 6%인 5만 2천여 명이 가맹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홍보고 현재는 요식업소 중심인데 업종을 좀 더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 가맹점 제도가 관광객과 골목 상권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인구는 정부의 예산 배분 등에 있어 비중이 큰 기준인데요. 전북처럼 인구가 감소세인 비수도권은 불리하기만 합니다. 전라북도가 단순히 거주 인구가 아닌 관광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0월 2만 9천 명 선에서 연말에 3만 명을 넘었는데 올 들어 다시 2만 9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주소 옮기기의 효과라는 분석인데 많은 시군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연말 인구가 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는 물론 조직 유지 등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만 명 안 무너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과를 하나 줄이한다고 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인구는 정부가 도로 같은 SOC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북처럼 인구가 늘지 않는 비수도권은 정부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 늘리기가 한계에 이른 상황. 전라북도가 이른바 체류 인구 같은 새로운 인구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만이 아닌 국내의 관광객 등도 포함시킨 인구를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인구가 185만여 명인 전북은 관광객이 지난해 3,7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거주 인구를 절대수를 늘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하고 체험하는 어떤 관광객의 수를 늘려보자 이렇게 이제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류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의 재원을 얻는 근거로도 전라북도는 체류 인구 산정과 정책 반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정부에 공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식자재 마트는 전북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툭하면 급여를 깎고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아 노동청에도 수십 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에 두 곳이 있는 이 대형 식자재 마트는 1년 매출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식자재 마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를 깎아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배송기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급여에서 50만 원이 깎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보험 처리를 하려면 100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50만 원, 300만 원을 받잖아요, 월급에서. 그럼 250만 원만 받아요. 50만 원을 까고.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은 배송기사 책임인데 미수금을 이유로 급여가 깎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이제 뭐 근태상의 문제가 없고 이제 회사에 뭐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수관리라는 그 명목으로 50만 원을 미지급을 해버리니까. 업무상 실수를 하면 사유서를 쓰는데 3건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또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아 최근 5, 6년 동안 노동청에 2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아마 퇴사하신 분들이 이제 신고하고 돈 받아가시고 이렇게 계속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업체에 직원들을 보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촬영한 뒤 신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을 이렇게 잡는 걸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찍으러 다니는 그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식자재를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게 하려고. 마트 측은 노동청 신고는 모르는 일이고 감봉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태껏 돈 안 준 사람 없어요. 감봉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청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춘향 선발대회를 앞두고 본선 참가자 32명의 합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춘향 선발대회는 오는 17일 남원 광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호남 최고의 누각으로 꼽히는 남원 광활루원.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속삭이던 이곳에 춘향을 꿈꾸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춘향이 된 듯 춘향전의 배경이 됐던 광활루를 둘러보고 오작교도 건넙니다. 광활루에 오고 나니까 이제 5월 17일에 이곳에서 무대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떨리고 정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춘향묘에 참배를 하고 남원의 대표 음식 추어탕도 맛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춘향 선발대회에 지원한 500여 명 가운데 서류와 면접 등 1, 2차 심사를 통과한 32명의 예비 춘향이들의 합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11일간 남원에 머물면서 예절 교육을 받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무대도 준비합니다. 제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 춘향이 대회를 통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도 마음속으로 춘향이를 꼽아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 아름답고 젊으니까 다 이쁘고 춘향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죠. 제가 왜냐면 고향이고 또 한때는 저도 그런 꿈이 있었었고 아가씨 때. 한국의 전통 미인을 가리는 춘향 선발대회는 춘향제 개막 전날인 오는 17일 남원 광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 오봉마실축제 이틀째인 오늘 부안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부안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부안 출신의 설장고 명인 고은 이동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0곳의 전국 유명 농악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부안 오봉마실축제는 내일까지 부안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8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8명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0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여성 몫으로 1번에 배정된 박희자 후보를 제외한 7명을 3명으로 압축해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비례대표 기초의원 48명은 오는 11일까지 해당 선거구나 지역위원회별 상무위를 열어 순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원전 2기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매립지 가운데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오는 2022년까지
원전 2기 용량인 2.2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시설에서 나온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탄소복합재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돼 2022년까지 193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신뢰성 평가센터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의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군산의 땅값은 전분기보다 0.25%포인트 떨어져 땅값 하락률이 전국 시군구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 평균 땅값은 0.69%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의 땅값이 떨어진 것은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군산시가 구도심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영동상가와 죽성동 가구거리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2km의 하수관로를 개설하고 200곳의 배수 설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면 의류나 가구 매장에서 음식점 등으로 업종 전환이 쉬워져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